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통해서 끝없이 많은 미래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곳에 나오니까 저에 대한 많은 말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상학회 회원들이 나를 두고 열애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열애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과연 저 사람이 열애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욱 실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시각의 눈을 뜨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선지자들, 과거의 스승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실한 자가 나타나서 거짓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의 약속은 거짓으로부터 바로 해방되는 여러분 자신을 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보약은 먹으면 질리게 된다. 마약은 먹으면 끊기가 힘이 든다. 여러분들이 거짓 속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힘이 들고 여러분들은 진실한 자를 만나게 되면 진실한 자의 말을 듣기가 힘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나에게 있었던 짤막한 경험담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무더운 여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도 시클 겸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남해안에 다녀오시면 어떻겠느냐고 건의가 있어서 7월부터 준비를 해서 8월 말경에 저희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행 도중 시간도 있게 해서 제법 큰 사찰의 주지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 주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적지 않는 돈을 당신에게 보시하겠소. 당신 저 그러니 그는 나를 깨우치려고 나를 모르니 깨우치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놓으면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식이 없으면 55지요. 예를 들어서 이래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풀 수 있겠어요? 그림견에 그는 그림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과거 석가열애의 가르침은 인간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가 남긴 만난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뿐이다.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부처의 말이라고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서 너희들은 매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용기가 있는 자라면 너희 이 짓을 말고 열심히 일해서 그냥 몸으로 살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배워서 기술로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 제가 배운 게 아니고 그를 조금 깨우쳐볼까 싶어서 그런 노력했는데 그는 그랬으면 내 말이 전부 다 옳다. 당신의 말씀은 전부 옳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 내가 모르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일을 좀 내가 들어서 모르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가 차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굴을 한번 반에 차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 얼굴을 반에 쳐다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너는 하나도 모른다. 곧 알 것 같으면서도 내가 가고 나면 하나도 모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해지면서 그는 이렇게 말 아닙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시대에 열애가 나타나면 열애를 따라서 배웠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주지를 하겠는가? 그 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종정을 시해주더라도 열애를 따르지 종정을 안 하겠다는 게예요. 그러면 잘 됐다. 내가 바로 열애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전의 비밀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그 이치 속에서 일어나는 법계의 세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애는 무엇을 산시 누가 같이 들은 사람 좀 이야기 현관은 30 이상 80종이 있는데 뭐서도 무엇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니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럼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 가르치느냐? 결국 제가 그를 깨우치는 데는 실패하고 그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는 자는 밝은 세상의 일을 볼 수가 없고 밝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있는 일들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소중한 숙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여러분은 풀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이지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주고 싶는데 그 삶을 빛내주고 싶은데 아무도 내게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 나라에 얼마나 머무르게 될 것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참 지난번에 내가 서울에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거 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청해서 얼굴나 한번 보자 했더니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붙어서 기생해서 남에게 붙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이 나라가 크게 발전했고 앞으로 살기가 좋아질 거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어느 날 정부나 그리고 사업체에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넘은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 참 살기가 좋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자신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살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한국에는 어느 날 이 나라가 크게 문화를 이루고 번영한 5000년 동안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물시계를 만들었다는, 이게 뭐 크게 자랑이고, 신라시대 때 첨성대를 만들었다는 게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 외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엄청난 문명을 다른 곳에서는 문화의 유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대 하나, 물시계 하나, 그 물시계가 순수한 그 세종대왕이나 그 신하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의 지식을 또 짬뽕해서 보태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세상에서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가장 그 가르침이 무지했고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제약은 하나의 무지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는 거짓을 남기게 되고, 그 거짓은 세상의 모든 어두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나의 10년 동안 노력이 단 몇 사람을 여기에 오게 했지만도 보람이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몇 사람한테는 실상학계 회원만이 이 지구상에서 어디든지 가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사람과 부딪혀서 외국인들이나 세계 어디선지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영 스님이 영국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민사회에서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해서 여자라고 했더니 가짜다, 진짜다 이래 하고 많은 여론이 분분한데, 사실이지 저로서는 열애라는 말에 조금도 애착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도 애착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생에 열애가 될 것이라는 꿈에도 꿔본 적이 없고, 이런 소리를 내 입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는 10년 전에 조금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애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내가 열애였기 때문에 열애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뭐 만날 들어보면 뻔한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만일에 내가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존재하는 거짓으로부터 누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을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동정하지 말라. 그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하되,
남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일만은 하지 말라. 물에 빠진 자를 건지려 한다면 네 자신이 물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네 자신이 그 물속에서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맹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철저히 하늘나무이 될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정을 가르치는, 동정을 가르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짓만을 강요하고 지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누가 텔레비를 보고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 있는 이상구 박사가, 박사가 어떤 박사인가 나는 그건 모르고 이상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KBS야 뭐지? 그거 본 사람? 하는 말이 과거에는 건강을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이야기해도 요번엔 또 사랑을 통해서 건강을 한 수 더 올라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그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희열에 들떴다는 게 텔레비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나는 과연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서 어떠한 도움을 이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큰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 과연 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여기서 자, 여러분 중에서 이 텔레비를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이 사랑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라. 그 다음에 또 들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위선자들의 말, 용서하라. 용서가 사랑입니까? 무엇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망치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린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선량한 자, 결국 진실에 눈뜨게 하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바라를 살리라는 이러한 말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용서하라는 말을 했다 하는데, 진짜 이런 말을 들으면 기가 찹니다. 무엇을 용서합니까? 우리는 용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 사회를 어둠 속에 빠뜨리고 결국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 세상을 망치는 이러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런 헛소리 하는 자는 TV 방송국에서 돈 줘서 앞에 딱 세웁니다. 그냥 시켜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나오면 돈 줍니다. 바로 그 사람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은 이 속에 존재하는, 말 속에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5 더하기 5가 10이라는 이 숫자를 확실히 이러한 수학의 세계를 이해하게 될 때 이 공식과 그 공식을 푸는 방법을 알게 됐을 때 수학이 두렵지 않고 수학에 대해서 점점 밖에 눈떠갑니다. 계산에 밝아집니다. 그러나 공식이 없는 숫자 노름은 머리를 점점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한 상태에서 듣는다면 거짓말쟁이 말이 옳은 자의 진실한 자의 말보다도 100배 더 위대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거짓의 천국이라는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진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뭐냐 물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은 이거니. 그럼 말할 수 없으니 쟤는 모르니까 그냥 넘을 가르치냐. 모르고 넘을 가르친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자에게서 배우기를 말하고, 그리고 들어서 모르는 말은
모르는 사람에게 들어서 모르는 말입니다. 모르게 됩니다. 아는 자에게서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깨달은 자의 말은 밝은 곳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소리를 한다. 아는 소리를 하고, 무지한 자의 말은 어두운 곳에서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 찾을 길이 없는 그게.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빠져서 헤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둔 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함부로 거짓 속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멸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이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이 세상에 와서 보약을 인간의 정신을 튼튼하게 하고 몸을 맑게 깨끗하게 하고 또 생활을 좋게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세상에 와서 방황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성자가 세상에 와서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 역시 사람들에게 그릇된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비려먹은 씨앗 주우다가 농사지, 내 맘은 참, 열매 수확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실상학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이 공개 강연을 취소하라. 그리고 한 국내에서 하는 활동은 학회 회원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건강한 세상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서 살면은 행복과 건강과 행복이 끝없이 너희에게 존재할 것이고 너희가 영원 분별하는 인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가 바라는 모든 뜻을 얻고 영생극락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9월을 마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100번을 수백 장 붙여도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오라고 구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외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고 내가 10년 동안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찾았지만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외국에 가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에 가서 당신이 그럼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저는 대접받는다 소리는 안 합니다. 달마는 결국 중국에서 인도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할 자를 찾았지만은 그 법을 이어갈 인간이 자신의 눈앞에 없는 것을 알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와서도 결국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약을 마시고 죽어야 하는 기운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의 가사를 전달했지만 그 가사가 인간을 구하고 인간의 세상의 빛을 전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달마 대사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달마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넘어올 때 그 소문을 들은
양무제는 중신을 들이고 길가에 멀리까지 마중을 가서 반갑게 예를 올리고 달날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절을 짓고 수십 채의 절을 짓고 수많은 대중을 에게 공양을 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양을 했다.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에 물었을 때 달마는 그 양무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없다. 너희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무제는 진정한 스승의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마의 이 가르침은 양무제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땅에 나기 전까지 누가 그 달마의 그 소중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양무제가 한 일이 공덕이 안 되는가? 그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꾸라지를 키우고 미꾸라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위하여 자기가 한 일이 공덕을 어딘가 그 표가 있어야 공덕이 되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나쁜 현상이 나타나면 나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한 일을 결국 절을 지어 주은 것은 훌륭한 스승을 모셔서 세상을 깨우치고자 하는 장소를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기가 깨달아서 그 장소에 나가서 남을 깨우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절을 지었다. 그건 하나도 공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중을 먹여 살렸다 하는데 여러분 공덕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사는데 결국 자기들은 그 의지가 허약한 자들이 머리를 깎고 대중의 피땀 흘려 갖고 오는 곡식을 축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밥을 주었다 해서 무슨 세상이 좋아집니까? 그들 자신이 좋아집니까? 좋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양무제가 한 일은 아무 짝에도 없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수수께끼를 비로소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세상의 일을 모르는 속에서 생각대로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결국 자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이 깨달았다고 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나도 기대만은 항상 나를 쫓게 했습니다. 내가 기대한 일, 보지 않고 기대한 모든 사실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세상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쫓게 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한을 짓는 원인들을 낸다라. 여러분들의 장래에 매우 앞길에 불행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절이나 교회에 가면 실제 여러분들은 내보다도 더 많이 그런 곳에 가서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너무 이야기합니다. 중이 너무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제가 한 일은 부끄러운 일만 하고 옳은 일은 하나도 모르니까 남을 가르칠 실력은 없고 항상 부처님 이야기. 그런데 그놈은 부처도 부처가 옳은 일을 한 거는 하나도 바르게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일은 하나도 모르고 딱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무부처한테 절하면 뭐 복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가서 들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돈, 물질이나 이런 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와서 공짜배기 듣고 가십시오. 그러고 뜻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100%를 붙이고 이 장소를 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0원이라도 엮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다른 곳은 그렇습니다. 미천이 그 거짓말은 비쌉니다. 이 진실은 싸지만 거짓말은 비쌉니다. 비싸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하는 데는 뭐 지금은 한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소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소금 그거 조금 이야기 듣는데 부치가 그들이 어디 임상실험을 해갖고 소금이 이야기 된다 이런 결정을 여러분에게 발표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임상실험도 안 하고 어디 너무 이야기 듣고는 그땅하다가 책을 하나 씁니다. 제 마음을 온갖 거짓을 보태게 하나 써놓고 자 생소금 이야기한다고 만병통치 생소금 이야기한다고 책대 책값 5,000원 써붙여놨습니다. 책구 사봤자 뭐합니까? 그건 임상실험 결과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하나의 시험의 테스트가 안 나왔습니다. 그 거짓말 하는데 5,000원 그럼 책구 그렇게 찍는 데는 또 한 얼마 안 됩니다. 1,000원이나 들지. 그러니까 돈을 공짜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일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랍니다. 집도 괜찮고 살기도 괜찮고 만나 빈들빈들 오는데 살이 빈들빈들 무슨 걱정이 있노 그 사람 모르겠어. 쟤는 배가 부르니까 쟤에서 막 떠들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건 나 참 여러분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압니다. 난 여러분처럼 부모 밑에 쓰라해서 기염을 받고 자란 적도 없고 부모가 도와주는 돈으로 학교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도 여러분처럼 여러분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럼 집이나 재산은 어떻게 모았느냐? 근면, 검소, 정직함으로 내 자신을 지키고 이루어왔습니다. 근면, 검소, 정직함으로 장사를 하면은 딴 사람 새벽 5시에 나오면 난 새벽 3시에 가서 문 열어놨고 했고 그리고 물건은 내 손으로 직접 가서 사왔고 그것이 다른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 이상이 없는가 철두철미하게 하긴 했고 이런 것이 신용을 얻고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식이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배가 부르니까 올바르게 살 수 있죠.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 그리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서 법을 강조하고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모르고 일을 하다가 보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결과를 항상 망치게 됩니다. 그렇죠? 알고 일을 하면은 결과가 확실합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있지만 모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모르면 항상 기대만 가졌다가 그 기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해서 항상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냐 확인 안 하고 하느냐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여기 학회 회원이 아닌 분들은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국 사람이
외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가르침, 인간의 삶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 때 과연 외국의 무수무수한 서학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자가 이 나라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5명 미만이요. 그 5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점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압니까?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뭘 압니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공대 교수는 어떤 기계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기계의 원리에 자기 교과서에 써놓은 걸 갖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어떤 사람들은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 확인도 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 외에는 인간의 길이나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외국을 여행하고 외국의 사정에 아주 거듭습니다. 외국에 가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되고 말을 듣는 것은 어글리스 코리아? 네, 영어를 잘못해. 어글리 코리아. 추악한 한국이다. 이게 세계 각국에서 막 거듭됩니다. 왜 추악합니까? 양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는 막 행동을 지 맘대로 하고 속이고 거짓을 반복되게 하고 물 마시게 하니까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양심이 없으니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책을 느끼지 않게 무슨 일인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한 사람들이다. 아주 추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진실만은 아무리 깨달아도 인간을 깨우치는 일만은 열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도 인간을 깨우치다가 결국 도적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예수와 바바라를 그 강도요 도적이요 살인자인 강도를 옆에 세워놓고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진짜 죄인이고 한 사람은 진짜 선량한 사람입니다. 이리 탁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 강경인가 무슨 강경에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민중개판이 있었다는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죠. 그때 누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 민중에게 묻자 무지한 인간들은 옳은 자를 죄 없는 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이 없는 예수는 죽으라 하고 죄인은 용서해야 사람이 되니까 그 죄인을 덜렁 가서 구했습니다.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요. 그런데도 안 망하면 세상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번지르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진실한 자를 미워합니다. 제가 체격도 크고 과거에 싸움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나포동 가면 오빠 출신으로 대단히 그래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덩치가 크니까 양기 말기 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나라도 강한 척 해야 되니까 강한 척 일하면 건달들도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이래서 참말로 참 무법의 재앙처럼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나도 이 일만을 하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제가 고아 출신에다 무학으로 26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제가 16살의 나이로서 중국 사람 속공장,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심하게 시킵니다. 한국 사람보다. 그런데 중국 사람 밑에서 노동을 할 때
제가 최연소자인 노동자였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제가 최연소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최고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고 살결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도 지금 생각하면 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세상을 일깨우는 일보다는 쉬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만일의 열애가 아니고 내가 이 시대에 나타난 가장 진실한 자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지 걱정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거짓말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주고 주고 온갖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만금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이 국가에 바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무지한 자를 깨우쳐서 그의 밝은 앞날을 찾아주는 것이 나는 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하게 그 일이 더 크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세상에 와서 한 사람을 깨우쳐서 그의 앞날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큰 공덕이라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기 전에 이 대답 하나는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능력으로 항상 이 말을 하고 런던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명의 천재가 인간의 길이나 세상의 일에 대하여 미리 자기 딴에 모든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10만 명이 끝이지 않고 질문을 해도 나의 대답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 그것이 멈추든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류에 이런 남아는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이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 시대는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가 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보람은 있지만 더욱 힘이 듭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누가 조금만 제 주위에서 격려를 하고 누가 조금만 이 나라에 단 10사람이라도 옳은 자가 있었다면 이 나라가 이토록 도탄에 빠지고서 허덕이는 것을 절대적 묵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난 정치를 했고 이 많은 조직사에서 존재했습니다. 사실 나는 모든 제야 인사들 최고 제야 인사들을 전부 다 압니다. 가면 선생님 일합니다. 뭐 누구든지 만나면 전직 대통령 후보 했던 사람이 가서 만나면 왔느냐 어렵고 뭐 다 점심도 사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심도 사주고 뭐 어떻게 극진히 해줍니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진정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구하겠다고 내가 나서면 나는 4,300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지? 전부 적으로 삼아야 적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이 존재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거짓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있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본 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거짓과 반대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밝은 여러분 자신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스님도 런던에서 왔고 1년 또 고생해서 왔고 해서 내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을 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이러고 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상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과거 역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에 떠돌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받고 1시간 동안 받고 끝내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무슨 질문이든 해도 됩니다. 제가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방금 예대님께서요, 결국 이 시대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거짓 속에서 자신을 단절시키고 협조한 확인.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확인하면 쏟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하나 간단한 그러니까 연예인께서는 결국 속지 않는 것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첫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속이지 않는 것도 거짓과의 단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본 것만 이해하지 않고 들은 것은 내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다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보태지도 말고 자기가 들은 것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할 것입니다. 본 것은 거기에 본 것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나는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러한 일을 보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사실을 전달하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데 대해서 빠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러한 걸 봤다. 여러분이 거짓과의 단절은 여러분이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남으로부터 쏟지 않는 일이 바로 거짓과의 단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장님인데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간단해요. 자, 이상구 박사 같은 분이 사실 KBS에서 나온 그런 여자들, 정신없는 남자들 모아놓고 들을 때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한 10분 동안 강연을 쫙 할 때 10분 동안에 들은 이야기를 10개를 딱 추려갖고 질문을 하면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10개를 질문하면 전부 대답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사람 한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10개를 딱 질문하면 10분 동안 듣고 10분 안에 10분 동안 한 이야기 중에 10개를 질문했을 때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압니까? 압니까? 그럼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비밀은 그가 모르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제가 모르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아는 자가 탁 물으면은 모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으면은 어떻게 10가지를 전부 다 대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모르니까.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질문 자체를 명확하지 못하니까 그가 또한 거짓말을 모르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쏙 제일 좋은 것은요, 여러님이 그런 이상구 같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10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거를 볼 수 있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거는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만일의 경우 제가 10월 중순쯤 버마와 방글라데시와 인도와
그 다음에 유럽 쪽을 여행하겠습니다. 그때 꼭 그 선 사람은 한 달에 뭐 50만원 정도 경비를 써도 될 사람은 따라와요. 나는 가서 그 나라에 도착하는 즉시 이 나라의 최고 서가 철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그 다음에 과학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테니까 나의 질문에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뭐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 속에서는 나의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자한테 가서 아는 자가 질문을 하면 그 자는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상대가 알고 씨부리는가 모르고 씨부리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기사랑 비디오 기사는 꼭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촬영을 해서 보여줘요. 두 번째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말을 잘 하거든. 사랑이라거든. 도덕이라거든. 자, 모든 현상은 그 근본 바탕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때 자, 당신이 말씀하신 당신은 사랑을 인간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과연 어디에 그 근본이 있으며 그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그 사랑의 근본과 바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사과가 이런 게 하나 열리 있는데 이 사과가 국강도 있고 뭐 배선도 있지. 그럼 이 사과가 어떤 하나의 내용물을 가졌을 때 이 내용의 맛과 내용은 어떤 토양과 씨앗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숫자. 과연 이 숫자는 어떤 문제와 공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나 10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어떤 문제와 공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딱 물으면 하나도 모릅니다. 아는 자 같으면 매우 쉽지요. 5 더하기 5 더하기 5에 의해서 10이 존재한다. 그리고 12 마이너스 2 12, 12 마이너스 2에 의해서 10이라는 답이 존재한다. 이러한 진실을 밝힐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자신이 모르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진실을 절대 밝히지 못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쉽게 엊그제 내가 만났던 스님처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는 소리다. 다 아는 소리. 다 아는 소리지. 모르고 들으면 다 아는 소리지. 그러나 나의 말은 항상 법이 있고 거기에는 공식이 있고 근본이 있고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리는 바로 있는 것 속에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최고의 가르침이란 진실한 자가 진리를 설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지 어떻게 최고의 가르침입니까? 뭐 석가모니가 5,000년 동안에는 최고의 스승이었는데 그가 한 말이 뭐입니까? 인가의 법칙과 윤회설을 주장했습니다. 윤회설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은 반복 현상을 통해서 다시 나고 존재하게 된다. 법이라는 것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일들이 이러한 원인과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 내가 좋은 원인을 얻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좋은 원인을 만들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네가 나쁜 인연을 맺게 되면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인과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 속에는 근본 바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나라의 텔레비나 방송국이나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인간 교육에는 그 근본 바탕이 없고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많이 아는 것 같는데 실제적으로 딱 내놓으면 장입니다. 한국 사람의 지식은 장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교수 된 사람, 만일에 외국 같은 데 가서 가장 애로사항은 인간 속에서 융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서 자기의 친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곤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큰 이 시대 교육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자꾸 떠들어서 하면 목도 좀 아프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나도 이제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면 뭐 어디 가서 목사도 뭐 하나님하고 계약하면 뭐든 헌터 샀는데 그 계약서에 도장도 서로 안 찍고 뭐 그 계약이 뭐 혼자서 그 했다가 나도 사기 맞은 거 왜 하려고? 계약서 없는, 요새 계약서를 써도 사기를 맞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그거 하는 거 누가 그걸 다 고정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과연 저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탁 냈을 때 어떻게 그걸 푸는가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협회에 한번 참석했던 그 군인 사병이요.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질문입니다. 잠깐 짤막하기 때문에 전체 한번 언제부터인가 느낀 것인데요. 이 세상과 제 교회의 사람들과 저는 꿈속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고 빨간불인 신호등에서 한 사람이 건너니까 줄줄이 따라 걷습니다. 문방구에서 빨간 공책을 살까 파란 공책을 살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검은 공책을 사 하면 검은 공책을 삽니다. 큼직한 몇몇 종교에서는 믿으라고만 하지 세상 사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진화론을 공부하며 창조론을 믿는 사람, TV 프로그램 앞서가는 농어촌에 나와서 외국어만 쓰는 사람, 외국어를 쓰는 사람,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자 해놓고 멜론을 선전하는 TV, 이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제 자신이 흐려져 있습니다. 기준은 저인데요. 제가 살아가는데 기준인 저 자신마저도 자꾸 흐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 사회 문제 아닙니까? 사회 문제. 사회가 그렇다 하는 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 자기를 깨우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깨달아야 잘못된 세상의 일을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오늘날 사회 문제는 그가 적어 보낸 것보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장 여러분들은 사실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으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그 사회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말을 하겠습니다. 가장 지난 세월 동안 가장 그 데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학생들의 구호 중에서 민주회복이가 그런데 이 민주회복이라는 구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민주회복에 대한 텐션 마스는 어떤 민주주의를 그들이 원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다 이러면 대부분 그럽니다. 다수 원칙에 의하여 다수 원칙 다수 의견에 의하여 다수 견해 다수 견해의 원칙에 의하여 다수 견해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그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이러한 다수 견해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건이 이러한 민주주의를 원하면 이는 공산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치하에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강도 10명이 양민을 협박하게 해서 잘못된 데에 손들어 하고 90명이 손을 들면 나약한 그 힘없는 자가 90명이 손을 들면 결국 강도의 뜻에 의해서 이 땅은 전부 강도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는 위험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살아오면서도 그 젊은이들이 결국 무지한 자들이 내가 왜 양심이 있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 감정을 못 인서 그런 게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혜 있는 분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학생도 어떤 교수도 어떤 재야 인사도 어떤 정치인도 나에게 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하고 묻는 자를 하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옛날 말로 말하면 도사입니다. 도사. 세상을 보는 자고 인간의 길을 아는 자고 세상의 길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정치, 법률 이런 것도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나의 시각이 가장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푸는 것은 문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 견해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럼 진실이 하나도 안 밝혀져요. 진실이 하나도 안 밝혀집니다. 왜 안 밝혀집니까? 그게 법 때문이에요. 법. 그게 법 때문에 진실이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율곡 샀는데, 율곡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율곡 옛날 이의가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 율곡 사면, 율곡 사건이 뭐인고, 이리 참,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 삽니다. 사건이 그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만도 그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 이게 법률 때문입니다. 법률. 바로 이게 법률과 제도 때문입니다.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법률은 모든 진실을 은폐시켜버립니다. 그렇게는 잘못된 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수 견해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법률은 다수 견해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은 항상 제도를 만들 때 모든 결정은 옳고 그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0개 주세요. 어? 10개요. 어디? 옳고 리을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내보다 나한테는 철자법 하나 내보다 되게 많이 아니까 내가 다 알아주면 여러분 재미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말은 안 들리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가? 그 옳고 그름은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양심과 정의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법률은
모든 법률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시간에 또 흘러가다 보니까 삼천포로 간다고 정치 용어가 나왔는데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이고 바탕은 법률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앞길을 밝은 곳으로 하나의 국민의 창의력을 개발해서 그 사회의 경제나 하나의 문화나 이런 것을 크게 발전시키고 기여하는 제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의 회복은 옳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모든 건은 판단돼야 한다. 법률은 판단해야 한다. 모든 법률은 양심과 정의해야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 나라 국민이 사실 양심을 모른다는 거지. 참 이상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치하 이후에 이 나라에서 학교에서 양심을 가르친 배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양심 배운 사람 있습니까? 여기 뭐 교사 하시는 분들도 들어 나왔는데 양심 배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럼 내가 양심이 뭔가 물어볼게요. 참 그것이 인간 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양심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식 속에 양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을 가꾸고 양심을 가르치고 가꾸고 양심을 가꾸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양심을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제도가 옳고 그름이 존재하겠어요. 제도 속에. 그렇게 공직자가 무슨 일 하는 거 보면 뇌물 주는 놈이 항상 참 사람 인간답게 보이고 뇌물 안 주는 놈은 영 불순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과거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항상 그 첩보 보고 올라오는 걸 제가 내무부 장관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제 첩보 보고가 탁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뭐 지금 여기 공작계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첩보 보고를 올리는데 보니까 불순한 사람. 내가 막 그 다음에 성이 나서 좀 잡아서 보자. 내가 무슨 불순한 짓을 했느냐고 말. 당신은 이게 그 올라와 있더라 이렇게 치안본부를 통해서 왔. 얼굴이 삐 그래갖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뇌물 주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뇌물 안 주고 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건 불순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왜냐?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양심을 안 배웠는데 옳고 그름을 어디에서 판단하고 알아낸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잘못되고 법의 형편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질 하는 거죠. 서울. 형은 맞고. 그러면 한글 그것도 시기가 참 힘들어.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달라. 흐려진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공정한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나도 억울한 자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억울한 자가 거꾸로 잘한 자가 잘못되고 잘못된 자가 잘한 이런 디베이트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야 술집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해요. 훈련같이 형무사관 갔다 온 사람들 뭘까? 야 줄에 교도소 가면 죄지 있는 것보다 죄 없이 들어온 님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거 확인 안 해봤으니까 이거는 제가 책임질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데 술집 같은 데 가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제도와 법률이 제정되고 존재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양심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과연 그런 것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백입니다. 제가 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간 사람은 여기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신 분은 그런 거 배웠습니까? 도덕 점수는 다 80점 이상 먹어요. 그런데 제가 도덕이라 하는 책을 이 도덕이라 하면은 이 도덕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정의로운 생활과 양심적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도덕인데 양심을 일깨워주고 정의감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도덕 과목이 필요한 줄 아는데 한국 도덕회계는 그리 안 써놨더만. 이순신 장군이 총무 앞바다에서 외적을 크게 무찌른 이런 게 국민학교 도덕회계는 덕목은 보면은 뭐 부지런해야 하고 뭐 검소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덕목이 늘 나오지만은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고 실상이 어른들의 생활이 그렇지 않고 실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보다 더 똑똑하다. 똑똑한 게 말 더 잘한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나와서 한마디 해. 자, 그럼 내가 한마디. 그리고 여러님, 우리나라 헌법도 실제는 그 헌법이 미국에서 온 거고, 미국의 헌법 역시 영국의 헌법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헌법은 누가 만들었나 하면은 민중 속에서 뽑혀진 국회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법률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스님의 여러분들은 질문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스님의 대답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매우 재미있는 일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영국에서 건너기고 영국 헌법이 미국의 헌법은 영국 헌법을 모체로 한 것이고 그런데 모체로 한 것이고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모체로 한 것이다. 그래 하면은 제 말이 조금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질문한 것을 내가 반론을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개재하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한국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모체로 한 것이다. 이 시간에 진짜 판사나 검사의 양반들 좀 와서 다음에 한번 제가 처리해 올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참말로 법률 논쟁하기 쉬운데 이 말 못했을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양자각 이남에 심었더니 유자가 나고 그 유자씨를 갖다 양자각 이북에 갖다 심었더니 뭐요? 탱자가 났다. 그러면 미국의 헌법은 영국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결국 그 법을 이주를 해서 그 법을 그러한 법을 모체로 해서 법을 제정해서 이용을 했더니 매우 합리적인 사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잉글리시 색슨족이 아니고 뭐지요? 내가 이게 참 한민족이죠. 한민. 그러니까 색슨족이 아니고. 색슨족이 아니고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른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이 존재했고 그들은
그들의 사고와 한국 사람의 사고가 틀립니다. 먼저 법률은 그 사회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발전과 그 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이 법률은 그 민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에게 무지를 깨우치기 전에 자동차 기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자동차를 먼저 갖다 주어야 합니까? 자동차를 갖다 주고 자동차를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물이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고 자연의 일이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일을 자연에서 우리는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수만 가지의 현상을 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천 사람을 높게 보니까 천 사람의 의식이 각각 달랐다. 생각이 전부 달랐다는 게 천 사람의 생각이. 만 사람을 놓고 보니까 만 사람의 생각이 같지가 않고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법률의 제정에 앞서서 그 사회의 사람들의 의식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회의 의식을 무시한 채 법률만, 외국 사람의 법률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외국에서 법률만 따오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률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번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기를 그토록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가 세상에 있게 하는 일만이 내가 내 자신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이 순간에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대접하는 일이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는 결국 하나의 좋은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에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나에게 나의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식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한 교육이라는 것은 유교.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인가? 우리의 교육 속에서는 유교 사상이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야말로 여러분들은 저 공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 맞춰놨다는 것입니다. 뭐 동맹서감이니 현자문이니 동맹서감이니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 한문 읽어본 사람, 나 서당에 며칠 되이다 말았는데 그 뭐 보니까 행제는 동건철이요 무엇이 해놨는데 딱딱히 맞춰놨는데 하나도 말은 안 틀려요. 다 맞아. 재미있는 일은 이 유교의 가르침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근본 바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본과 바탕이 명시되지 않았고
가르침 속에는 근본 바탕이 명시되어 있지 않게 공식도 빠져 있습니다. 공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한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인간의 의지에 한계를 갖지 않는 끝없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가르침은 조금만 배우면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천 년 동안 발견하지 않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너는 발견했느냐? 이거 다 눈을 뜨시니까 내가 요래니까 보면 알지. 그러면 네가 본 이 가르침은 어떻게 너는 어떻게 이 나라에서 유교의 수천 년 동안 결국 지켜온 유교에 대해 비판을 하는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스승이 만들어줍니다. 좋은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좋은 가르침을. 좋은 스승은 좋은 가르침을 남기고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이거 간단해요. 알고 보면 사실 이런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텔레비나 이 방송에 가서 들어볼 수가 없어요. 내 말 거짓말 아니죠? 요 딱 보이소. 나의 가르침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좋은 스승은 좋은 가르침을 항상 남기게 됩니다.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유교가 존재한 사회에서 좋은 세상 존재했습니까? 좋은 세상이 존재했어요? 유교에 저희가 듣기로는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가르침을 5가지로 뽑더라고요. 요 닦아놓고 야 찍어보자. 그 5가지 뭐? 제 지식도 확실한지 모르니까 제가 틀리게 말하면 여러분이 학교 선생 노릇을 좀 했으니까 그 뭐 여러분들이 그 중에 5가지로 말하는데 그게 이제 어질인이라고 하죠. 인. 네, 그냥 인. 나는 한문은 잘 못 쓰니까 이어서 한문 좀 쓰지 사람들. 그래요. 한문 좀 쓰다가 틀리게 쓰면 망신도 하니까. 인을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어이를 뽑고요. 그 다음에 얘를 뽑죠. 얘를 그렇게 써나? 예. 똑같다. 나는 정말 있는 거. 그럼 얘는 안 되면 한 개를 얘 같은 게 얘. 저도 저 선생님처럼 무식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래. 이걸 내놓으면은. 저기 어질인을 확실하게 지혜 진짜. 지혜 진짜 진짜 선생님이 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진짜 알파 오메가 이거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인의의 지신. 그 말이, 떼어놓고 뭐 말인데, 이게 왜 했다는 게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그래, 근본이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표현할 것 같으면,
눈, 코, 입, 귀 5개로 사람은 존재한다 이러는데 팔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서 이제 저거를 다 갖추면은 가장 그 좋은 인간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어떻게 가르쳐요? 자, 이걸 다 가지면 좋은 얘기 되는데 요걸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를 얻는 방법을 길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중요한 것은 저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한번 아는 대로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가르침이 결국 사람을 어둠 속에 빠져하고 사람의 삶을 빼앗아버리지. 그러니까 옳은 자가 태어나도 이런 가르침을 대하고 나면 무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르는 소리만 하는 것이요. 인의 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냐. 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은 실제 좋은 것 같지만은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만 딱 가르칠게요. 양심을 가르치면 이 5가지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자, 맹자가 하는 짓이 세상 돌아가는 뜻은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내가 가자 차를 다 타라 그래서 어떤 땅에 가서 자 여기에 이러한 방법을 쓰면 이 토양이 다 좋아진다. 여기에 있는 나무가 다 좋아진다 하고 딱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이 있는 자는 부모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형제를 버리지 않고 사회의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삶을 옳고 그름에 맡겨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를 가르쳐도 그 근본 잘못된 자기의 근본에 얽매여서 온갖 말을 맨달아대고 사회를 어두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으로서는 이 5가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한국 같은 데서는 성인이라지만 외국 사람들은 성인이라 안 합니다. 뭐 아는 사람 성인이라 안 합니다. 가문 선생이지. 하나. 예. 이 얘기에 잔일수라는 말이에요. 자? 지혜 갔습니다. 예. 이 얘기 잔일수라. 예. 문가에서 보니까 심한 일이 있다든지 고한 일이 있다든지 또 해한 일이 있으면 그게 잔이고 심한 문명이라 마음이 안 열린 세계가 이제 문제. 공자의 가장 큰 의도는 그걸로 가지고 말씀을 하면 너무 우리에게 가피가 있다는 것을 느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많이 어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막 어른이다 하고 좀 할 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숙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은 일을 하고 어른은 안 줄 줄 아는 거야. 근데 생활 연령이 낮으면 좀 누가 이래 돼 아프단 말이야. 본래 관념 자체가. 공자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같은 인이 예지인데 끝에 인이 예지가 있고 이제 저 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그 실상세계를 알고 하면 좀 하기가 수월한데 그냥 인이 예지 지키려 하니까 가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돈에 흔들린다. 권력에 흔들린다. 그것은 이제 자꾸 말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이웃배반적인 문제가 그게 자꾸 이제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공자께서 하시는 의도가 그 현이 상황적인 무슨 뜻을 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깊은 의도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죠. 이거는 저 등록은 아까 저 교수님 말씀대로 변할 수 없는 등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은 것입니다. 공자가 앞에 있다면 내가 당장 물었을 텐데 공자가 앞에 없으면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제 입장이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럼 저 법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불가에서 보면은 경계의 소집성이라는 하는 성품을 하나 맨 아래 딱 두었단 말이죠. 한번 써. 이게 하는 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토론이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서 좋아요.
아우, 완전히 앞서가겠어. 그게 한번 발로 풀었었어. 이탈 이상은 너무야 부처님의 해탈하는 원성 실성으로 와다봤자 스님은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단계의 문제가 무슨 학법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힘을 들고 지금 대단히 어려운 말씀하시는 그걸 이제 한번 뭐 한국어 좀 써. 뭐야? 이 말들만 하면 뭐 내가 뭐야? 그거 이제 문자 내용 내가 지키는 문제 이거 글자가 뭐지? 경계서집성. 어? 경계서집성. 행계 뭐예요? 서집성. 성. 성. 또 밑에 위탁이 씨 가. 의타. 타이할 때. 의타. 참 이 문자가 사람 시비네. 의타. 문자 지키는 문자 말씀 의타 뭐예요? 기승이야 돌아갈 때 기승이야 기. 남쪽 지낼 때. 기. 성이야. 저쪽 중심에서 이래 넘어오는 거 자, 행계 소집성이나 의탁기성이나 이게 말이야. 여기에 보니까 근본 바탕이 없고 어떻게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전부 빠지고 이거는 무엇이냐? 답이 이게 답이다. 답이다. 자, 이게 답이야. 여러분, 이 답이 이 답은 약으로 치면 만병통치약이고 이 답은 우주를 전부 갖다 놔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누가 썼냐? 무지한자가 쓴다. 그러면 말을 매달아 놓고 이런 답을 하나 딱 내놓고 나도 끼에 맞추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100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럼 맞다는 게요. 100이라는 숫자가 그 어떤 행운의 수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 100이라는 숫자